여기 아까 담당자도 계셨지만은 원래 통상적으로 여기와 같은 설비 내에서는 제가 신나게 고생만 하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운 날씨에 어저께도 방앗간을 찬이라고도 애를 썼지만은 또 한 가지 것은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보다도 더 점질이 생겨야 되는데 점질이 안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찹쌀죽, 찹쌀떡 이런 종류지 인절미를 하는 목적에서는 벗어났어요. 제가 알려드린 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메주가루가 조금 거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고추장을 빨리 먹으려면 구워야 돼요. 전체가 구워야 되고 조금 늦게 먹으려면 다 사가버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거치는 거에 들어가. 그래서 오늘은 식혜도 빨리빨리 먹을까 싶어서 얼마 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식혜도 조금 건더기를 사실은 안 가도 돼요. 밥할 그대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를 지금 가루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소금도 갈아버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간을 맞추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루로 갈아버렸어요. 원래는 소금물을 이게 끓일 때 같이 끓이거든요. 같이 끓여버리면 생각보다도 더 쉽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초보자들이 따라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알기 쉬운 형태로 일개조를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시조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앞줄, 뒷줄, 여기 중간줄 이런 식으로 같이 심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잘게 나눠버리면 좀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앞에 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맞춰가면서 이것을 맞추는 것인가. 이 당화액을 맞추는데 농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고추장이 조금 돼도 그렇고 좀 물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추장 농도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물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메주가루가 구워버렸다. 아니면 식혜를 끓이지 않고 집어넣었다. 그렇게 보면 당화력이 세집니다. 그렇죠? 당화력이 세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지금 찹쌀 인절미를 만들어서 죽을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인절미 죽이죠. 인절미 죽이 한꺼번에 당화가 일어나지 않고 삭혔다 하더라도 아직도 덜 당화된 것이 차츰차츰 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달아지면서 맛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지금은 현재 짜고 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신맛이 올라와요. 그리고 단맛은 줄어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맛이 올라오면 단맛은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은 더 농도가 물러지겠어요? 단단해지겠어요? 물러져요. 네? 물러져요. 자, 여름철에 역대 만든 것은 그렇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농도 비율이 많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쌀이 녹아있는, 물에 녹아있는 상태잖아요. 녹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현저하게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식으면은 굳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농도를 조금 되게 하고 겨울에는 조금 묽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이후에 딱 찍어 먹어봤을 때 이렇게 한번 수저로 이렇게 한번 봐봤을 때 농도가 적당하다 하면 적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춧가루가 아직은 수분을 흡수를 안 했어요. 조금 이따 흡수를 다 하게 되면 조금 굳어집니다. 그리고 저 상태가 지금 제가 아침에 밥통에서 끄집어내갖고 때문에 좀 미적지근해요. 뜨거워요. 뜨겁지는 않지만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도가 더 묽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고추장. 누구든지 다 그러죠. 다 고추장 완전 발효가 된 다음에 간을 봤을 때 적당하다 안 맞다는 누구든지 따는 거예요. 마늘 짜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전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익기 전에 맛, 익고 난 다음에 맛.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딱 찍어보더만은 여태까지 고추장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중에서 이거 너무 짜다 이거. 그래요. 짜다. 또 너무 달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하나를 샘플로 한번 살짝 한번 레시피를 가는 보기 위해서 한번 해봤더니 당화가 잘 된 것이라 물엿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많이 몰라서 당화가 안 된 걸까 싶어서 사실은 원래가 20kg인데 9kg짜리예요. 그게 20kg를 제가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한 통을 더 갖고 왔어요. 만약에 당화가 안 됐고 그 물엿을 대치해가지고 물엿이 더 들어가고 이러면은 물도 더 들어가고 물엿도 더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고춧가루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너무나도 고춧가루에 예전하지 말고 조금 재료를 조금 넉넉하게 맞춰가지고 고춧가루만 남도록 해야 돼. 물 조금은. 네, 그것만 사용합니다. 못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 있구나. 자, 그럼 한번 갖고 와보세요, 경미 씨. 여기 고춧가루하고 시계가루로 해가지고 당화 액을 만들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대충은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싸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덩어리 가지고 아니면 피 저어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어차피 잊을 것은 제가 해드리니까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싸게 두 조가 한 조입니다. 여기가 한 조, 두 조는 아니거든요. 여기 두 조가 한 조. 한 조. 예. 이렇게 들어갈수록 색상은 밝아요. 그리고 점도가 더 있어요. 끈적끈적하게 있어요. 그러나 고추장 들어가서 맛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메주가루가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조금 색깔이 안 좋은 것 같더라도 나중에 가면 좋아지는 뿐 아니라 고춧가루를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그 손으로 부수고 그냥 이따 다라이가 놓고 살짝 아예 여기 깨야 돼. 나중에 여기 덩어리 가져 놓으면 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최애가 보이는데 걸러버릴까? 그러면 들어. 이따가 이거 엄청 매워요. 아, 제가 설명을 할 동안에 아까 그 저기 재서 넣어보세요. 이 뜬 것을 여기 뜰거 여기 뜰거 따로 따로 해야 돼. 그게 또 하나. 그다음에는 됐어요? 물엿도. 물엿 그냥 부으면 돼요. 됐어요. 그럼 넣어보세요. 계산을 했어요.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각 두 조당 2리터.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 계산을 잡고 한 것입니다. 식혜 갈았습니다. 2리터라. 네. 선생님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 안 한 거서 빨리 질문을 하려고. 링크 갖다 줘. 네, 다른 데 있어야 돼. 몇 킬로, 2킬로씩 했어요? 예, 키로. 그다음에 내려놔버려요. 강화에 0.9. 그것도 얼마였어요? 2kg. 2킬로? 예. 조금 여분이 나올 거예요. 요 계산을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 일단 소금 넣듯이 않았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적든지 0점을 잘 잡아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총 무게로 염도를 조절해 볼 거예요. 천일염을. 아마도 지금 고추장이 18%, 13%짜리가 지금 장류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3%짜리 보면 이걸 짜서 못 먹겠다고 대번의 소리 나와요. 선생님 조청부터 먼저 넣을까요? 네. 자, 그러면 조청 얼마 들어갔죠? 조청 1.5. 1.5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작아요? 아, 조청, 아, 배미가 이게 전부 3kg. 다 두 개씩이잖아요. 예, 두 개씩 다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조청 3. 방금 제가 두 개씩 다 넣었어요. 그거는 조금 조청 더 넣어도 돼요. 그거는 모자라도 돼요. 조청만이는 조금 모자라도 되고 좀 더 넣어도 돼. 근데 이게 물엿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니다. 만약에 집에서 조청을 했다면요, 이 두 개가 달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안 달아요. 이게 당화액이 안 만들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막 조청만이면 될 것 같죠? 조청만이 넣으면 맛이 떨어져버려요. 맛도 들어가는 것도 한 집에서 만든 조청이니까 맛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청. 당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3kg. 3kg. 조청 3kg. 그다음에 선생님 자, 고추장도 소금. 아니 그거 아니죠. 자, 여기서 보란 얘기 잘 적어놔요 이거. 예. 저걸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자, 좀 아직 내려놓고. 그거
주걱을 그걸로 저거보다 놓치고 올리다가 아예 고춧가루 그냥 넣어서 넣어서 아예 그거 넣어서 1kg 그냥 똑같은 2kg 물류 3kg 물류 3kg 그것도 약해요. 조금 큰 걸로 넣으니까 쉽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상태에서 잘 삶습니다. 지금 몇 킬로 들어갔어요? 7kg. 우리가 농도를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시험을 보이거든요. 이쯤 돼서 어떤 농도가 나오나. 이따가 대충 물로 마지막 농도를 잡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총을 진하게 만들 필요가 없이 그 중간 정도의 조총을 만들어가지고 자 그럼 쓴다는 얘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총 만들어서 다시 풀 거니까. 애초에부터 물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조총을 더 고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재료를 넣으세요. 굉장히 묵죠. 묽은데 아까 같이 처음에 인절미를 잘 치겠다면 여기가 상당히 점질이 많이 생겨요. 이게 점도가 끈적끈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조금 덜해요. 그것을 잘 못 해가지고. 소금 말고. 숟가락 넣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그러니까 두제 있잖아요. 아까 젓갈도 있고 등도 젓갈 있잖아요. 선생님이 좀 넣어. 젓갈 아까 파란 거. 선생님이 적당히 들어 넣으시고. 자, 원래는 이걸 만들기 전에 한 가지 그릇이 먼저 빠졌는데 그걸 똑같이 이렇게 그 그릇이다 똑같이 해요. 아, 선생님. 원래 이거는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만에 300g 정도. 300g. 400g. 400g 할까요? 400g 이건 새우젓인데 액젓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400g. 볼까요? 자, 이거는 상당히 고추장 넣으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뭔 젓갈이가 젓갈이 들어가냐 이렇게 고추장에 젓갈이 들어가냐 젓갈 들어가면 냄새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무리 아주 코가 개코라도 냄새 못 맡습니다. 그 젓갈을 집어넣으면은 감칠맛이 아니라 빨리 먹기에 좋아요. 네. 고추장이 삭기 전에 고추장은 삭기 전에도 먹어요. 빨리 먹기에 좋다. 자, 여기에서 더 넣어도 괜찮을 것이 있어요. 사실은 뭘까요? 아니 여기 식혜. 식혜물이 많아도 식혜물도 있어도 상관없고요. 저거 조청은 달게 먹은 사람은 더 넣어도 되기는 돼요. 예, 근데 이따가 한번 볼게요. 이따가 어느 정도껏 해야 되니까 저거 무지하게 가네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다음에 고춧가루 두번을 쳤어요. 쇠 하나 갖고 그걸 조금씩 부어가지고. 이거 몇 킬로예요? 보드라운 제 위에 있네. 그러면은 작은 거 아니. 몇 킬로나 했겠어요? 쓰레는 되는데. 예. 몇 킬로 넣고 그래서 무조건 곱하기 꼭 숟가락에 2kg 파야 돼. 이거를 완전 접어가지고 이게 접어가지고 다른 1kg 팔기 고춧가루가 고추장 정도 치고는 좀 그칩니다. 네, 제가 이거 신부름을 시켰더니 사람보다 이게 딱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같아요. 근데 이거 많이 가루도 쇠가루도 막 그거 한다 해서 샀어. 네? 쇠가루. 요즘 기계는 쇳가루를 걸러내는 장치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쇳가루가 아직도 생기지 않게 옛날같이 그런 기계를 쓰지 않습니다. 이 자세가 참 불안하게 어디 나오지? 아주 거친 것은 덩어리를 사야 돼. 이따 덩어리 깨기 힘들어요. 원래 고춧가루 때문에 하나도 안 되는데 돈을 많았다가 근식으로 달려주니까 그만이에요. 근식으로 거기다 조금만 힘들어서 뭐예요? 그
이때까지 교육시킨 데서 고참한테 남자가 와서 해준 데를 처음 가다. 근데 그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더 같은 조금 다 못생각한 내용. 대충감지 비율로 이래 안 돼. 이따가 알아서 넣어야 돼, 그거. 지금 힘든 것 같아도 이따가 이 깨면 더 힘들어요. 안 깨져요. 간도 제대로 들어가나. 일단 갈 거니까 일단 다 들어갈까 이거. 올해는 제가 보니까 고춧가루가 좀 상태가 안 좋다. 살이 깊지 않고 얇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거 산다고 샀는데도 고춧가루 빠지니까 별로 안 좋아요. 내려가고 씨앗을 떼기고 있는 근데 창문을 쓰는데 씨앗이 거의 없어요. 좀 품종을. 그래가지고 창물 같은 경우나 동물 같은 경우도 고춧가루 씨는 안 돼도 되고 그럴 정도. 그 씨물 정도는 고춧가루 씨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고춧가루가 실제로 매운 약은 별로 매운 것 같지가 않죠. 콜록콜록한 게 없으니까. 조금 안 매운 것인데 이것의 경우에는 매우게 하려면 청양고추를 미리서 조금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메리가루 때문에 그런 외주가루 같은 경우는 끈기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쫓겨낸다는 거예요. 사실. 자, 이 고춧가루는 씨를 빼서 오라고 그랬더니 안 빼는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청물질.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렇게 고추가 못난이로 갈수록 씨가 많이 된대요. 그게 쌀수록 더 적어요. 여자가 많아진다. 아니, 그냥 방앗간에서 가지고 딱 내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그 무는 이런 거 좋은 낙과냐 나보고 뭐라고 이거는 적당합니까? 어떻게 있었습니까? 엄청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거 엄청 개적이에요. 근데 외주가루가 좋으면 조금 무거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또 고개를 대고 딱 훑어서 내려. 언제 통 위를 대봐. 좀 이상하시면 돼. 다 이것을 이 정도는 돼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되게 감도 안 되고 얼마까지 안 됐어요. 자, 12kg. 12kg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을 때 8%에서 13%까지 넣는다. 우리가 13% 넣으면은 이거 천연염인데도 중개용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천연염으로 있을 경우에 아까 같이 볶아서 썼다고 했을 때 8%, 13%인데 8%는 싱거워서 못 먹는다. 지금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9%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얼른 먹어야 될 텐데 9%에 10%는 얼마나 해야 돼요? 처음에는 2.2kg. 그러니까 1.2kg니까 1kg만 넣어요. 요통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넣어야 돼요. 자, 요거는 천연형 비누입니다. 네. 자, 넣을 때는 소금을 물로 넣는 방법, 가루로 넣는 방법이에요. 고개는 많은 것 같은데 안 많았습니다. 이거는. 요거 신동이 생각해요. 자기적으로.
천일염은 더 있잖아요. 정제염은 10% 넣어서 2%씩 끓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퍼센트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소금의 농도. 소금을 먼저 넣었어요. 저거 흔들었어요. 원래 대충 그냥 넣어서 통 무게가 나와요.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짜다고 했거든요. 이거 조금 상상으로 만들어주려고 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500ml 정도의 물이 들어가야 맞아요. 조금 눕게 만들려면 1리터의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조니까 약간 최소한 3리터까지 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고춧가루가 밀자가 클수록 한참 있다가 비려집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밀자는 아주 가늘게 쌓아갖고 올수록 얼른 마지막 농도 맞추기가 쉬워요. 그걸 이 조에서 해결하고 가면 돼. 열심히 이제 해결해야지. 조금 곱진 않고 거칠죠. 이런 것들은 아까 재료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건 꽃장에 지금 다 샀습니다. 그리고 총 무게가 아까 12kg, 약간 13kg 되는 거죠. 이거 인원이 13kg 돼서 인원이 아, 여섯 명이지. 아, 8명. 8명? 그런 거 있다가 적당히 나눠서 담아가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그거 있어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고춧가루가 아주 좋다고 보면 통보는데, 고춧가루가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색깔이 좀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이걸 좀 더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따가 남는 것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넣어서 할 것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우선 나눠봅시다. 대추물 안 넣고. 제품이라서 다 떼서야 되는데, 그렇겠지. 잊지 말라고 하던데. 그래서 잊지 말라고 굳이 말라고도 해주고, 소량의 참기름이 들어가면 맛도 좋아지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소한 것이지만은 조금씩은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 하나 가져야 되지. 선생님 직접 하지 말고. 그거 시키죠, 빨리. 이게 미국 고추장은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 고추장은. 그래서 뭐? 난중에 난중. 아니 지금 해보라니까. 지금 안 하잖아. 저기 앞에 보면 아니 아니요 내가 소리가 나오면 안 돼. 아니 소리가 들어가게 해야지. 아니 저기 앞에 보면 쌀이 10kg로 되어 있잖아요. 안 들려. 아니 그러나 나는 쌀이 10kg로 해놨잖아 쌀을. 쌀이 10kg인데 여기에 보면 식혜용으로 바로 식힐 때 2kg 쌀을 써라. 또 인증용으로 할 때 8kg 쌀을 써라 했잖아. 또 시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방아액을 만든다 아닙니까? 방아액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8kg 인절미가 이리 삭힐 거 아이가? 이 떡을 삭혀야 되잖아. 쉽게 말하자면 그 떡을 삭히는데 메주가루가 추가되라 이 말이라. 메주가루가 70-80%가 들어간다. 그 양에. 근데 식혜가루는 20-30%를 해놨는데 20-30%를 해놨는데 그거를 무시해도 된다. 그 2kg를 삭힌다고 했지만은 많이 해도 되기 때문에 안 였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메주가루를 더 중점 그거는 딱 맞춰야 되는 게 그거는 딱 맞춰라 이 말이야. 그 중점을 두고 이거는 나중에 모자라면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인절미 고기 하는 데는 식혜는 그거 안 들어가잖아. 그게 나중에 섞잖아. 섞으면은 내나 큰 당하게 지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만들 때는 따로 이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식혜는 따로 해야 되고 저건 인절미 이건 또 따로 섞어야 안 되나?
삭는 거는 전 그래서 이야기했잖아. 여기에서 10kg 갖다 2kg를 식혜용으로 했잖아. 그럼 8kg 남았다니까. 저 매주 사탕하고 합한다 이 말 아이가? 근데 굳이 그리 안 해도 돼. 같이 해도 돼? 같이 해도 되는 기라. 근데 교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해갖고 들고 왔다 이 말이라. 이 방법이 내 시기가 다 떨어져요. 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얼른 생각해보면은 외주가루를 벗겨놓고 외주가루를 아무래도 조금 색깔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외주가루를 벗겨놓고 또 황물려서 아니고 일반 물려서 넣게 되면 훨씬 빨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문제는 뭐냐면 고춧가루가 거칠어요 지금. 예, 이거는 뭐냐면 이보다 더 고와야만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고춧가루가 물을 넣게 되면 붉게 되면서 이보다 더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1년이 넘어도 빨개요. 근데 그렇게 우선 색깔 위주로만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년 뒤에는 그게 다 안 빨개요. 밝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외주가루가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차이성이 난다는 건 뭐냐면 숙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검붉은색이 나서 물론 숟가락으로 풀어보면 빨간데 비해서 내시피 형태로 발효가 안 되고 내시피 형태로 맞춰진 것은 색깔이 더 어두워요. 그래서 진짜 고추장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묵은 고추장을 사요. 아주 묵은 것은 안 되지만 최소한 1년 정도 되면 이보다도 껍데기는 검붉어요. 검은색이 돌아요. 그렇지만 풀게 되면 그게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춧가루가 아주 말라가지고 입자도 붉은 것이 지금 부을 때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어둡게 나온다. 자, 그것은 이제 아시고요. 자, 이 당화액이 죽을 만들어가고 넣는데 이렇게 지금 달기 때문에 그렇지 안 달았더라면은 조청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한 통을 제가 예비로 갖고 온 것이 남아서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 정식 되는 것이 20kg. 제가 여기 40kg 여기 견적을 내놓을 때요. 한 통을 더 예비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당화액을 만들 때 만약에 죽을 써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떡이니까 어떻게 돼요? 떡이니까. 떡은 물기가 적어요. 물기가. 근데 죽은 물기가 없이 그렇게 만들려고 보면 죽을 수도 못할 정도예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떡을 어떤 사람은 떡을 넣고 어떤 사람은 물총처럼 도나스 같이 여러 가지 형태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량이에요. 물량.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물량은 전체 재료를 다 집어넣었을 때 35%밖에 안 돼요. 어쩌면 30%짜리 정도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이 필요치 않은데 죽을 쓰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물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살고. 천상 쌀을 줄여버린다니까요. 쌀을 줄여버려요. 그잖아요. 지금 업자들이 그렇죠. 쌀을 줄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을 무슨 우리는 지금 이 쌀을 매주가 약간 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담그니까 종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쌀을 매주가 삭혔다고 말 그대로 삭혀놨는데 죽을 쓰게 되면은 쌀량이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8kg 들어가서 여기 만약을 만들었다면은 4kg밖에 못해요. 만약에 죽을 쓰게 되면 힘들어서 절지를 못해요. 그런 정도가 돼야 아까 같이 삭혔을 때 아까 보셨죠? 지금 저게 아까 메주 당화액 만들 때 있잖아요. 메주 가루가 4.5kg가 들어갔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린다. 좀 놔둘까요? 자, 메주가 메주 가루가 4.5kg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다가 8kg가 인절미를 했어요. 그럼 인절미 소스가 물이 얼마 들었겠어요? 그냥 인절미 그냥 우리 떡지도 콩고는 자고 떡지도 먹으면 그것이 인절미인데 그 상태로 갖다 메주가루만 섞어갖고 이렇게 되면은 안 사가요. 네, 안 사는 거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8kg라면은 최소로 5리터 이상 내지 6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6리터의 물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8kg를 가지고 6리터의 물로 죽을 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네. 밑에가 타버리고 못 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아까까지 죽도 있고 떡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게 그렇게 죽으로 쏠거리고 간다는 걸 갖다 복잡하게 떡을 만들고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하느냐고 그 물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이 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물이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로 물이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갖고 온 것이 바로 약 8kg의 떡 소개가 만들 때에 약 한 1kg당 300g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찌고 떡을 만들 때까지만 300g 정도 들어가는데 플러스 5리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약 한 6리터의 물은 들어간 것인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약 한 80% 내지 최고로 많아봐야 100% 정도. 그게 1대1이죠. 쌀이 8kg 들어갔으면 물이 최소한도 10리터 내지 8리터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뭘 넣지를 못해요. 조금 여기에 좀 된듯해야 대충물이라도 보고 집어넣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재를 내가 사용을 할 것이냐, 부재를 사용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떡을 넣느냐, 죽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지금 순창고추장 같은 데는 딱 10배의 물로 죽을 써버려요. 그러면 쌀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럼 뭘로 다 당을 마치겠어요? 물엿이에요. 물엿은 1,000원밖에 안 해요, 키로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으래야 부피가 많이 늘어나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를 점력으로 그 점도잖아요. 농도를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3kg 정도밖에 안 쓰고 5kg 정도는 당화액을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속달이 되면은요 쌀을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요거보다 더. 그러면 요 조청이 또 적게 들어요. 조청값이 비싸요. 여기 물려서 넣은 게 그러지 조청값은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의 쌀 조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불 때서 옛날에 만들었던 그 조청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잘 만들어서 딱 먹어봤을 때 당도가 하나도 없다. 보통 당도가 없어요. 시중 메주로. 네, 그래서 그 메주를 만들으시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 메주는 뭘로 쓴다고요? 여기에 들어갔던 메주는 덩어리 메주. 여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거의 7가지를 만들었을 때 뭘로 쓴다? 곡물하고 콩하고 섞어진 것이다. 어째서 그러냐? 전분을 삭히는 데는 곡물이 들어가야 그 곡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알파나 베타,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많이 나오고 그 효소가 많아야만이 당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콩은 사실은 맛을 내주는데, 그러니까 고추장에서 아까 메주가루가 있잖아요. 콩가루잖아요, 실제적으로. 발효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콩가루예요, 저게.
콩가루 나중에 엄청나게 또 맛을 먹어버립니다. 분해가 되면서 아까 같이 알료산도 되고 흰탕도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맛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저게 안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레시피로 온갖 맛을 맞춰버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발효를 시키려고 봤을 때에는 아까 같이 발효시킬 수 있는 그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메주가루가 그래서 들어가야 맛있어요. 지금 여기가 비율이 쌀 10kg인데 실질적으로 당화액은 8kg로 만들었다고 봤을 때 메주가루가 4.5kg 들어가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만약에 이걸 옛날 할머니처럼 써버리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갔죠. 꼬랑내가 벌써부터 나와요. 여기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미중 냄새가 나본다고 여기에서. 그러나 고추장은 희한하게 그런 냄새가 나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쓴 것은 오히려 많이 넣는데도 냄새가 안 나죠. 이게. 그런데 나중에 익고 나면은 맛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져간 것이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익히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려면 몰라도 이따가 보면은 그냥 냉장고에 냉장실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딱 맞아요. 특히나 야채실 근처에다 놓으시면 딱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신혼에서 약 한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오늘 가져가신 것을. 야, 그리고 오늘 조금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당화액을 그 농도로 맞추는데 지금 똑같은 농도의 당 물엿이잖아요. 그 겨울이면은요 한참 잡고 있잖아. 지금은 굉장히 물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겨울철에 먹으려고 보면은 굉장히 이게 바쁘건 그런 고추장이 되버립니다. 항시 그런 것을 미리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도 훨씬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몰라도 큰 대목으로 군데군데 잘라봤을 때 총 물량이 몇 % 정도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100kg를 만든다. 그러면 3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놈을 가지고 여기저기 쪼개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시계만 몽땅 만들어고 물이 막 남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는 또 그것만 넣을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조청을 제가 단가를 잘 못 넣었어요. 속에 여기 단가를 수지조청으로 넣었어요. 수지조청. 근데 이 수지조청 한 사람이 키로당 35,000원 받아요. 35,000원을 받는데 그렇게나 받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와서 제가 안 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쌀조청이 쌀조청이 아니라 쌀엿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것이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쌀로 만든 그 효소제로 녹여갖고 만든 그것이 저것이 한 5kg 정도에 한 7,000원. 이 정도 갑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고. 그렇게 비싸진 않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주로 옥수수 전분을 많이 써요. 그런 것인데 물엿을 만들어 가지고 저걸 다시 약품을 써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 나오는 그 물엿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규모 이게 5kg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마리짜리 깡통이 있어요. 요게 훨씬 달아요. 일부러 달게 만듭니다. 이게 작은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달고 큰 말통, 옥자용으로 말통을 사는 것이 당도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려고 하면 말통을 사와야 돼요. 오늘도. 근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말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소금, 작은 통으로 사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농도가 정해지고 나서 그러는데 자꾸 이게 당화액이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플러스 시켜야지. 그러면은 고춧가루를 또 자꾸 더 넣어야 돼요. 집에 가서 또 고춧가루 또 넣어야 돼.
근데 이따가 마감을 지켜버리기 때문에 많이 넣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담당자들 출석가 다르신 분들은 빼시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따가 담아갈 양은 똑같이 키로수를 담아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그거 놔두게 되면 여기에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추를 그 물을 짜내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시험 보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조금만 샘플로. 입자가 굵으면은 안 쓰고 입자가 고우면 이거 껍질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안 씹힐 거예요?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쓰는 것인데 이거가 들어가게 되면 저 아까 물엿이 문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물엿을 넣었으면 물엿 향을 다 맡아버려요. 근데 이걸 들어가게 되면 저 물엿 향을 다 만들어요. 그것은 이게 부재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기능성, 배동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여러 가지 약간의 향을 낼 수 있는 거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 한층 더 비빔밥을 조금 폭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삶아가 이렇게 갈아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건 도라지나 들어가려면 요거는 물이 진하게 나오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맑은 물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별로 그 맛도는 없지만 몸에는 좋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똑같은 상태는 아니죠. 이와 같이. 요거는 진액이 나오죠. 이게 가루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아니 요거 딱 이걸로 바가지 여기에다 계산해 보려니까 여기만 딱 들어오세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 세 개는. 경리 씨 이제 스타일이 아까 잡는 문제가 많아서 이걸 해야지 요걸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거니까. 자, 여기서 잠깐만 빨리 양이 많아갖고 올겨울이 지나가야 될 고추장이 아니에요 지금. 달다, 너무 달다, 근데 내 입에는. 이게 된다고? 응, 너무 달아. 일단은 이따가 또 저어야 돼. 지금 저어갖고 몰라요. 야, 우선 놔뒀다가 다리 안 나도 그지야. 안 되잖아. 놨더니 우리 일단 또 얼마나 달는데 그러네. 이게 안 되잖아. 나도 달게 묻는 편인가 보다. 이거 넣을 거야 그냥. 이거 한 번만 더 넣어줘. 이따가 또 다시 저어야 돼. 이거 넣었다. 고추장은 기기. 다른 데는 소금만 놔둘 가운데 고추장만큼은 기기 고추장이 훨씬 맛있어. 전능기계냐 맞아, 기기가 여러 가지인데 고추장 기기가 있어요. 자, 이따가 저를 넣어가지고 요걸 개조시켜버릴 고추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고추장들은 묽어져요. 그리고 원물을 좀 되게 해야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걸로 아까 참기름이 약간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맛의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나중에 이 참기름을 지금 넣는 것은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참기름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대충물 넣고 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간 사과즙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든 분들도 많아요. 이런 맛은 진짜 그 아주 미시한 것이 품질을 좌우해요. 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로 이런 것들은 그 정해진 레시피를 한 번 딱 정해지게 되면 한 10여 년 동안 바꾸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식당의 연 판매 소득이 1년에 약 35억에서 40억 정도 파는 식당이 한 식당인데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분이 지금 식당은 서울대 하나 2호점을 내고 1호점이 충북 제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 비빔밥을 한대요. 그래서 비빔밥용 고추장을 하나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약초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해줘야 되겠다고 왜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부모가 아주 애기들을 나눠 키우느니 아주 너무 방치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를 못한 사람이에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독학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이번에.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 혼자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최근에 돼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고 해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이 됐든지 간에 결혼을 했는데도 우리는 아기를 낳지 말자. 이렇게까지 그 심은 충격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남자밥, 여자밥 그 최초로 창시하신 분이에요. 안창호 씨라고 그분인데, 그분이 그럼 무슨, 나는 이제 거기가 한약도 전공을 했고 약초, 그래서 그게 또 충북 제천이라는 데가 약초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단지도 만들어놨는데 그 동네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나한테 육회비빔밥을 한다. 육회비빔밥. 그래서 육회비빔밥에 어떤 형식의 육회비빔밥을 할래? 그냥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베이스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게 할머니하고 요리사들이 어느 정도 맛이 비그러운 맛을 하나를 만들어 갖고 오면 거기다 보강을 시켜주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준 지가 한 5월 달에 만들었어요. 5월 달에. 그런데 7일 동안인데 욕심은 많이 하고 한꺼번에 한 500kg를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조금만 만들 줄 알고 조금만 시작을 했는데 재료를 많이 사와버려서 어쩔 수 없이 많이 그 치대지를 못했어요. 치대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집에가 무슨 기계가 있대. 그래서 기계에서 치대라고. 그런데 한번 만들었냐고 그냥 물어봤더니 최근 들어서 정말 옛날 맛이 난다. 이렇게 요리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같이 그대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랫동안 발효가 되면은 가스가 생기니까 가스에 의해서 향기가 날아갑니다. 고추장은 향을 못 날아가게 해야 돼요. 이게 발효가 심하게 되면 아주 진짜 천천히 발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고추장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까 뜨거울 때 70도 때 메주가루를 넣으라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줬는데 뭐 업체도 지금 2군데를 같이 했어요. 이 고추장을. 이 고추장을 업체는 쌀을 더 넣어서 맛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써가지고 양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쌀을 많이 쓰고 그 쌀 자체가 달게 만들어 버리니까 조청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아무리 묵어도 물리질 않아요. 이게 대충을 아무리 많이 나가지고 아주 꿀같이 난다고 그래요. 더 이상은 안 달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그 물린다 소리가 안 나오고 머리 아프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인공 감미료들은 머리가 아파요. 먹으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가지고 단가를 맞춰서 그 옛날 맛도 나게끔 오고 또 그걸 들어가지고 초장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초장도로 만들어내고 또 찌개용은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들어내고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그분은 음식을 식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념을 많이 쓰고 된장 정도 많이 쓰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런 된장이나 그런 고추장으로 저 음식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행편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식초를 배우신 분이었었는데 식초를 배우다가 이제는 집에서 식초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뭐라고 하나 봐요.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서 그 돈 다 되고 야 뭐더냐. 진짜 그 장면하고 왔으면 그 직접 자기 사업에 앉아서 쓸 수나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 술은 지금 이제 하나 개발해놓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그 업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고 감별해서는 안 돼요. 고추장은 언제부터가 맛이 나오죠? 한 3개월 지나요. 제일 처음 먹는다고 하더라도 2달 지나야 돼. 이렇게 여름철에 만든 것은 빨리 돼버려요. 2달 지나도 그냥 겨울철에 서너 달 지난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선 실온에다 좀 놔뒀다가 놓는데 햇빛 쨍쨍한 데다 놓으면 안 돼요. 쨍쨍 띄어도 양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응달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 대신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햇빛이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적당한 장소예요. 지름으로. 이게 나무가 있다든가 그늘이 있다든가. 옛날에 그 애갓집에 가서 보면은 언제나 장독대 옆에는 나무가 한 그루 세워졌어요. 대부분 소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그 증발을 과도한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솔잎이 떨어지게 되면 주변에 벌레들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 흠은 그 송진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장독대를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맨날 닦아줘야지.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심었던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못대로 5종 이상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고추장. 그러니까 그런 이중으로 응용을 하려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요것도 지금 된 편이 조금 되지거든요, 요거보다는. 근데 여름철에 쉽게 안 되죠. 겨울철 같으면 되게 빨리 되져버리는데 여름철에 이게 빨리 안 되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쯤 되고 날씨가 차가워지면 조금 뻑뻑해져요. 이보다도 더. 그렇게 된 걸로 가지고 요걸 덜어가지고 비빔장을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절임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절임장은 뭐예요? 절임장은 이것을 원본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당을 높여요. 여기다가 당을 더 높이고 아무래도 그 부재료 들어가고 흡수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원재료를 간을 해갖고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걸 좀 짜게 해갖고 만들어갖고 그 속에다 넣어서 재워서 빼내는 거죠. 지금 아마 그 장유업체들은 전부 다 그런 짜가치 종류 때문에 밥 먹고 살아요. 네, 그게 우선 끄집어내서 바로 먹어버리니까 젊은 사람들 그 요리를 들어갑니다. 고추장 쪽에 별로 요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지금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 가면은 글쎄요. 여기가 보이냐? 보이지 않네. 건물의 규격을 보려고 할 때. 이 앞에 있는 건물만큼의 조림 공장이 있어요. 네, 거기도 3층인가 4층인가 되는 아주 대단한 공장이 있어요. 네, 거기는 조림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조림료만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수입성이 가장 그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추장은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첫째는 맛을 토속적인 맛이 좀 나와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가지고 감미료로 맛을 낮추고 양을 많이 생산하려고 보면은 분명히 그건 되지 않고 어느 때에 표시가 되느냐면 이게 숙성이 되면 물이 고여버려요. 위에가 음물이 고여버려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고추장실은 완전히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은 뭐냐면 요즘 때 장독대에다 이렇게 되면 그 화산 분화구 같은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서 가스가 새 나오고 그렇게 되면 맛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너무나도 묽게 하는 것도 과반해요. 물이 많아지면 배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아요. 네, 이것도. 근데 인절미나 아까 같이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량이 10배다 보니까 쌀을 지금 10배로 물이 들어갔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우리가 쌀이 조금 들어갔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쌀이 조금 들어갔다고. 당도가 들어있어. 그거는 쌀이 조금 들어갔으면 거의 물엿으로 고춧가루 물엿이 주재료가 돼요. 걔네들이 비율이 많이 높아져요. 근데 쌀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두 가지 비율이 줄어들어가요. 원래 찌개용 고추장에는 고춧가루가 우리가 지금 오늘은 고춧가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어요. 레시피를 만드는데 원래 고추
찌개용 고춧가루는 찌개용 고추장은 고춧가루 양이 많고 메숫가루를 줄여요. 자, 비빔밥용은 메숫가루를 조금 올리고 부재료를 좀 많이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오리지널 초장용도 그냥 조금 신맛 플러스 이것을 고추장도 만들 때에도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진 걸 씁니다. 예를 들면 좀 돼지고기 만들어지면 조금 묽게 만들어지지 아무래도 부재료를 썼다고 식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마늘도 넣고 여러 가지 걸 다 넣는 겁니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만 딱 재워가지고 조그만 통, 그러니까 업소 같은 데는 식당에서 조그만 통이 있어요. 이거 며칠 정도에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그 통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딱 끄집어내서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고추장 한 데나 특히나 그 횟집 같은 데 보면은 저희 처갓집이 제가 갔던 목포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꼭 그 횟집을 데리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한 3, 40m씩 줄이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꼭 여기가 맛있다. 그러면 생선을 혼자 가서 저기 뭐 어떤 데 가서 잡아올 수도 없는 거고 어째서 저렇게 이렇게 줄어 서 있을까? 딱 가서 보면 소스예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고추장도 집에서 만들고 초도 집에서 만드는. 그 할머니는 그 시중에 그 2리터짜리 유리병 있지 않습니까? 유리병을 한 100여 개를 쫙 만들어놨어요. 순차적으로. 하나가 내려오면 하나를 만들어서 줄게. 하나를 내려오면 하나를 쭉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걸로 초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초장은 초장에 묽어요. 아무래도 그 좀 덜 시거든요. 그 발효 몸에 좋은 식초는 덜 시요. 여기다가 섞어도. 그러니까 이게 식초를 많이 넣다 보니까 초장이 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추장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식초를 많이 넣으려고 보니까 돼야 되는 것이지. 물 넣은 고추장 갖다 그까지 섞어버리면 이거 찍어 먹으려고 또 찍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제각기 고추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대부분이 조금 이렇게 집에서 고추장을 막 먹는 옛날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것은 고기류들을 많이 요리할 때 이 고추장을 쓰거든요. 또 냄새 나는 데도 쓰지만 고기류 같은 거 썼을 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거고 이 메가당이 들어간 거고 맛자체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쪽에 물리지를 않고 또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을 내줘야만이 틈새 시장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고추장이 그래도 그 쉬워요. 다른 것에 비해서. 최고 어려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된장이고 그 다음에가 간장, 세 번째는 고추장. 그 정도로 상당히 고추장으로 쉬운 편이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량을 아까 같이 죽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보면 최대 물량이라는 말이에요. 최대 물량이 10배라고 보면은 쌀 2대, 2kg만 갖고도 물 10배를 넣게 되면 10리터의 물을 넣고도 그렇게 뭐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4kg 정도 넣는다고 보면 8마리예요. 만약에 그 정도로 가지고 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못 쓰기 때문에 떡 정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다가 반죽을 무르게 해갖고 쌀반죽을 무르게 하고 그냥 넣어갖고 둥둥둥둥 뜨거워서 그러면 뜨거울 때 으깨갖고 물을 조금 타가지고 쓰는 것도 죽 쓴 것보다도 물량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쓰는 거예요. 인절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떡 종류를 쓰게 된 것이 향이 좋습니다. 확실히 술도 그렇고 식초도 그렇고 장류도 그래요. 향이 좋아요. 그냥 죽을 쓰면 죽이 힘이 없어요. 고추장에 있으면 나중에 가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맛이 떨어집니다. 만들기는 뭐가 제일 좋아요? 우리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냥 귀찮으니까 할머니들이 힘 떨어지고 막 그럴 때는 그냥 반만 해갖고 그냥 무릎 밥을 그냥 반만 해갖고 드셨어요. 그건 약치가 마찬가지로 힘이 없고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떡 종류가 다루기는 힘들지만 있는데 떡 종류는 뭐 있다고요? 물송편,
그 구멍도 또 마찬가지예요. 물소금처럼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설기떡이 있어요. 설기떡 종류. 그 다음에 인절미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찹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 것은 그걸 오랫동안 치대게 되면은 여기에 점질이 굉장히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것은 그 작업을 못해서 메주가루를 조금 빨리 넣었죠. 그래도 메주가 좋으니까 당화가 된 거지. 만약에 일반 메주가루를 갖다 뜨거운데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은 100도 정도 된 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치대버리면은 그 떡이라는 것이 또 뜨거우면 얼른 식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당화를 못 시킵니다. 네, 그런데 이 메주가 그 떡, 지금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메주는 이보다 더 밝은 메주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서 사실은 그걸로 가봤어요. 이게 서리태로 만든 떡메주 있죠. 옛날에 우리가 만들었죠. 앞전에 서리태를 탈피를 해갖고 만든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메주가. 그래서 나중에 도움은 상당히 더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고 싶어서 쓴 거잖아. 사실은 없어서 그걸 쓰게 됐었어요. 쓰거든. 그것도 한 가지 것은 그게 또 왜 남았었냐면은 고추장 교육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재료가 남아서 아침 요리 갖고 와서 여기다 넣게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 앞전에 배운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은 5배만 될 수도 있고요. 기본은 들어가겠죠. 아까 같이 여기에 8kg를 떡을 만들었을 때 약 한 8리터의 물은 들어가더라고 말이에요. 어떻게든 어떤 통로로 1대1 그런다고 해서 처음부터 물을 8리터를 집어넣고 가공을 해버린 것보다도 처음에는 떡만 치대가지고 나중에 고놈을 풀어가지고 한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해본 사람이 이제 고생을 할까 싶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메주가루를 넣고 안 풀려버리잖아요. 이것까지 왼수가 없어요. 이거 응어리진 것을 깨지지도 않고 그 있날 그걸 어떻게 풀 것입니까? 근데 이건 항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쉽게 하려면 물을 많이 넣고 이제 묽게 만들어갖고 쓸 수밖에 없어요. 2배가 돼버려요. 물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갖고 깨야 되는데 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찍은 거 보면 씁쓸해요. 그 메주가루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떡들어머니 씁쓸해머니 그런 맛만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엿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쌀을 좀 많이 가지고 당화를 시키게. 요거를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 제가 고춧가루만 양질로 좋은 것을 빻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그 장날 한번 갔더니 탐색전으로 해가지고 고추가 출하가 많이 안 됐어요. 예. 그 농민들이 수혜가 있다고 해서 혹시나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처분을 안 해요. 많은 양이 나오질 않아서 그냥 있는 걸로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양질의 고춧가루가 있으면 양이 이보다도 더 늘어나요. 똑같은 키로수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없으면 조금 줄이면 돼요. 처음에는 이 쌀량을 조금 줄이면은 이거는 고추장을 버리지는 않아요. 못 담은 사람이 비율을 잘 못 맞춰서 그런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 쌀량을 줄여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고추장, 레시피용 고추장들은 다 국물이 작고 좀 전문가용 고추장은 쌀량이 굉장히 많아요. 쌀량이 어떤 데는 35% 정도로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쌀을 강화시켜 고추장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쌀값이 비쌌어. 그래서 잘 못 썼는데 지금은 쌀값이 싸니까 오히려 그 다른 작곡에 비해서 싸니까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것은 이거 죽었을 때 이것도 조금 그 품질을 높이고 조금 비빔밥용을 조금 산도를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요. 약간 새콤달콤 짠맛 이걸 조화를 이렇게 해서 산도를 조금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산도를 올릴 때 무엇이 큰 역할을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들었을 때. 네, 맞아요. 녹두를 아까 같이 대추 골 때 같이 불려가지고
푹 가가지고 짜내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산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네, 유산균이 너무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 것은 녹두에서 가고 구수한 것도 플러스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것은 또 해독도 되고 네,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것은 왜 내가 레시피를 안 가르쳐드리냐면 거기에는 레시피가 들어있어요. 교재에는. 교재에도 들어있어도 딱 맞춰보면 정확한 퍼센트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변수는 바로 방화액이다. 이런 것을 집에서 혹시라도 써볼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난번에 곡물 잘 띄워졌다고 보신 분들 있죠. 그걸 시중에 그 매주 또 뒤에서 통으로만 만든 거 조금 잘 됐는데 오징어할 때는 또 2개를 섞으면 돼요. 한 가지 밀리든 보리든 물든.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은 그냥 다른 부재를 다른 곡물들도 많아요. 이거 말고 독특한 맛을 내는 거죠. 저기 보리를 넣으면 보리대로 수수를 넣으면 수수대로 이런 것들이 넣는 방법은 다 비슷하다. 떡이나 뭐나 다 비슷해요. 근데 좀 크게 맛을 내고 사실은 몸이 조금 좋은 성분은 수수가 그렇게 좋아요. 수수가 찰수수 있죠. 네, 찰수수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인절미를 만들어 갖고 쓰게 되면은 아주 독특한 맛을 내주기도 하고 또 찰수수 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껍질을 너무나도 벗겨내지 말고 오시면은 약간 떫은 맛이 나와요. 그 떫은 맛이 상당히 그 뒷맛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탄닌 성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노화 방지도 좋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력에다 갖고 다시 뜨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고 한번 가지고 맛을 한번 봐보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가 지금까지 이걸 맡았는 게 이걸 추가로 저 뒤에 계신 분들 설명 안 드립니다. 다시는. 자, 여기 요걸 제가 먹어봤을 때 좀 덜 짜고 덜 달아요. 지금 현재 간이 다 배기게 되면은 발효가 돼버리면은 안 되고 특히 여름철에는 만약에 싱거우면 상해버려요. 변해버려요, 맛이. 익기도 전에.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뒷마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내가 먹어보니까 조금 덜 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것으로 조청을 넣은 것이 제일 변질이 안 돼요. 특히나 물엿은 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물엿이 그만큼 나쁘다. 그래서 이걸 넣고 여기에서 짜자면은 이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소금을. 근데 여기에서 싱겁다면 여기 위에다 소금을 싱겁만큼을 더 넣어주면 돼요. 이때 여기서 간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간을 하면 한쪽으로 다 몰리지 절대적으로 골고루 잘 안 가요. 그 간 여기다가 추가 간을 해가지고 이걸 뒤집힌다고 해봤자 절대적으로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좀 나는 이거 싱겁더라도 이거 짜니까 이렇게 먹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안 넣고 조청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메리트를 쓰기가 손 위에다가 소금을 넣는 애. 뭐 좀 넓은 거 없어요? 수저 같은 거. 이거 좋은데 이거 이상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하고 조청 양하고 이게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크다게 재단하는 거 좋아요. 이게. 자, 이걸 그대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 가장자리까지 딱 붙게. 이게 뒷마감을 잘해야 곰팡이가 안 슬어요. 왜 그냥 메주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곰팡이가 잘 안 슬어요. 근데 메주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은 좋은데 단 한 가지 까딱하면 여기가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귀찮다고 여기고 업자들은 여기에 곰팡이를 아니 그 메주가루를 안 넣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메주가루를 여기 넣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까 70도에서 치댔죠. 네. 효소가 파괴적이 일부 직전에서 치댔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덜 난 편에 속해요.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만드는 고추장에서 전통 맛을 살리기 위해서 메주가루가 좀 많이 들어갔다. 메주가루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식었을 때 너무 효모 문제 아까 같이 이렇게
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달라고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맛보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기를 다 빼주면 어떻게 돼서 얘가 속에서 약간의 발효가 일어나면서 위로는 수직으로는 못 들고 오도록 올라오겠죠. 그러면 옆이쯤 올라가고 옆으로 퍼져요. 가스가. 그러니까 옆에 오염을 방지를 해줘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이제 김을 또 넣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좋아요. 그래서 살짝 끄집어내고 조금 떠먹고 다시 다 눌러놨다가 또 다시 원위치 또 보관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부분이 소금을 넣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짜서 또 골치닥불을 안 풀뿐 아니라 소금 자체가 정제염을 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천일염을 넣게 되면 아까 볶아갖고 넣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우부분은 그래도 내줘야 돼. 짜서 먹지를 못해요. 간이 붙는다고 보면. 근데 나중에 섞을 때 싹 섞어갖고 먹은다면 또 괜찮지만. 그래서 이 방법이 좋습니다. 조금 덜 달게 해갖고 조금 더 당을 여기다 추가를 해갖고 우소금 지르듯이 네, 그렇게 하면 안 친다. 예, 이렇게 해갖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한번 담아보세요. 원래는 이게 자루가 있어야 돼요. 그 빵 짤 때, 그럴 때는 거기다 넣고 이렇게 꾹꾹 짜서 이렇게 넣어야 이게 속속에 안 묻히고 들어가는데 그게 갖고려고 봤더니 제가 없어서 그냥 넣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한절기에 만들 때는 소독을 진짜 넣으셔야 돼요. 소독을. 목에서 또 손에서 또 어디에서 오염원이 생기시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물이 좀 모자랐었어요. 조금은. 그렇지만 그거를 나중에 조금 되직해지면은 막 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에 그 조청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 거기에는 막 지금 굉장히 단 것 같으죠. 당분이 속으로 스며들어가도 않을 때예요 지금. 그거 소금기가 속으로 스며들어 않고 겉면만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짜라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속으로 싹 스며들어가 버리게 되면 간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살짝 떼내요. 숟가락으로 떼내가지고 물을 펄펄 끓인 데다가 그 우물 그냥 공같이 치대버려야 돼요. 그때 잘 치대주면은 1m까지 이렇게 들어도 안 찢어져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게 한 무더기를 딱 한 줌을 쥐면은 1m까지 들어도 뚝 끊어지진 않아요. 그럴 정도로 정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식혜물하고 미숫가루를 돼요. 네, 그게 이 순서가 바뀌어서 조금 그 윤기가 안 나고 또 색깔도 잘 안 나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삭히면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을 만들 때에는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은 뭐냐면은 그 아까 지금 대추물은 사실은 그 평상시에는 잘 안 쓰고 부재는 쓸 때 쓰는 거거든요. 쓸 때 쓰는 건데 그게 대추물도 쓰고 복숭아도 씁니다. 네, 복숭아도 쓰고 사과도 쓰고 그런데 이제 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매실이나 사과 종류 이런 것들을 쓸 때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건 발효액 상태로 집어넣지 마시고 저걸 사과 같은 경우는 쓸 때는 그냥 그 씨 부분은 빼고 껍질은 좀 두껍게 썰어가지고 껍질만 쓰면 돼요. 그 삶을 때 아까 대추같이 삶을 때 그러고 나서 그 알맹이를 넣고 그 통째로 이렇게 삶아서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혹시 감을 쓸 경우도 있어요. 감. 예, 근데 그 옛날 토종감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감을 좀 써가지고 많이 쓰면 안 좋아요. 이게 감을 좀 써가지고 그걸 조금 끌어내가지고 쓸 수도 있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동네 파프리카가 남아돌아가요. 그래서 전북대학교에다가 발효과에다가 발효 담당한 교수들한테 부탁을 했더라고요. 근데 부탁은 교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동네 보니까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파프리카가 너무나 많이 남아들어서 이걸 갖고 올 수 없느냐. 파프리카 꽃향을 한번 경험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자칫 잘못해갖고 배가 배고 크거든요. 파프리카로 그 분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뭔가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또 색상을 좋게 만들면서 바로에는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당도를 위해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프리카나 잘 익은 홍고추를 바로에도 담습니다. 바로에도 만들어요. 그 씨를 빼고 만드는 방법 아시죠? 네, 고추, 빨간 고추, 생고추를 만들어 놔가지고 확 갈아가지고 그걸 조금 쓰면은 아주 색깔은 무지하게 화려하게 나옵니다. 네, 당도도 보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파프리카도 그 방법을 써야지 건조시켜갖고 분말로 해갖고 쓰려고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못했고 또 한 가지 그는 뭐냐면 안 매운 그런 고추장이 되거든요. 파프리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일 매운 청양고추를 갖다 집어넣고 별로 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별로 매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운 고추냐 맵지 않은 고추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나요. 원래 고추장은 처음에 담을 때는 매운 듯 해야 맛이 돌아옵니다. 안 매운 고추를 처음 다 담아버리게 되면 맛이 뚝 떨어져요. 그런 점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재로서 조금 흔하게 들어가는 생강입니다. 생강을 조금 넣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마늘을 넣기도 해요. 이 두 가지 걸 넣을 때는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량만 넣어야지 너무나도 많이 넣어가지고는 좋지 않다. 그것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늘 향 같은 경우가 좋은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은 양이 너무나 많아지면 고추하면서 맛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을 더 높입니다. 이보다도 배는 높여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뭡니까? 이게 야채 종류 절임을 만들 때 쓰게 돼요. 그런 걸 1차 절임을 해가지고 그냥 당을 안 넣었을 때는 여기 당을 넣고 아니면 1차 절임을 때 당을 넣습니다. 당 넣을 때 우리가 풋고추 그냥 먹기에 좋죠. 여름에 밥한 사람이 신나는 때 조금 매운 풋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금물에만 삭혀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좀 고추장이 달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절임류를 만들 때 그 물이 너무나도 향이 강하거나 깻잎도 강한 편이에요. 향이 너무나 강할 때는 1차 절임물을 버리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뭐냐면 간장 일 때 그 다음에 발효액 이걸 딱 합해가지고 절에서 이 물이 아깝다고 쓰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향이 강한 것들 이렇게 좀 버려줘야 됩니다. 특히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압축 절임통이라 보면 괜찮지만 없는 분들은 비닐을 공기를 살짝 빼버리게 되면 납작하게 돼버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뒤집기만 해놔도 양 조금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1차 절임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고추장 절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추장 짜가지를 담는 거예요. 그런 절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응용을 하면 되고 처음부터 막 들어가야 될 것들은 감 종류. 네, 약간 떫은 감을 쓰죠. 네, 약간 떫은 감을 쓸 때 그런 것들은 감즙을 빼내는 건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고추장이 돼야 돼요. 조금 뒤식해야 되고 조금 달아야 돼요. 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은 사실은 절임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뿌리 종류냐, 줄기냐, 잎사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사실은 그 절임류를 한 4번 정도 강의가 이루어져야 간신히 조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간장을 쓸 때 양조간장이나 그런 걸로 써야 되는데 흔히들 이게 절임류 나오는 데를 보면 전부 다 3분의 간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임류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임류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고 아까 같이 방화 예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콩이 적고 우리 메주가 여러 가지 메뉴 필요하잖아요.
콩 비율은 조금 넣고 곡물 비율이 높아버려요. 그러니까 곡물이 2이고 콩이 1짝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만들 때 당화액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또 아까와 같이 절임류를 만들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지금 떡으로 했는데 그냥 밥만 해도 돼요. 절임류 만들 때는 일반 밥솥에다 밥만 해가지고 그냥 메주만 넣으면 이렇게 달아져 버려요. 올같이 이렇게 달아져 버리시 또 이렇게 갈색으로 달아진 것이잖아. 밝은 색으로 달아지죠. 누룩을 넣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가 넣을 때에는 이런 비율로 만들어진 메주다면은 누룩을 약 한 30% 정도까지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 아주 달아져 버립니다. 더 당도가 높아져 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뭘 쓰겠어요? 이제 무 같은 경우도 절임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 같은 경우도 약간 그게 물은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멜론이 좀 어려워요. 멜론 같은 경우는 껍질은 단단한 과육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 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물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금을 하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쉽게 물러져요. 그 멜론 자체가. 그럼 멜론은 섞어줘야 돼요. 또 열매가 나면 일정량을 따줘야 돼. 따주는 거 가서 공짜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잘 먹으면 말만 잘하면.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남아요, 돈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조간장을 쓰죠. 그러는 거죠. 조금 잘 된 사람은 양조간장을 써요. 3분의 간장 말고 양조간장, 조선간장 그런다면 이게 원래 조선간장으로 진짜 만들어야 맛이 좋아요. 특히 조선간장 중에서 이제 다음번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몰라도 국물을 몽땅 소금물을 붓고 만든 그런 조선간장으로도 만들어도 맛있지만 그건 2대1이에요. 발효액 2, 조선간장 1. 그래갖고 딱 집어넣게 되면 그냥 쓴물, 몸물 흐르면서 쫙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는 것을 다음번에 또 다시 절임액을 조금 그때 그 소금 농도라든가 짠 정도로 다시 맞춰갖고 2차 절임액을 만들어갖고 또 다시 재워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육수도 쓰고 막 여러 가지 걸 다 써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무 같은 경우를 저는 그 집사람이 반찬을 하는데 어떻게 제 입에는 별로 맞는 반찬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버섯 같은 경우를 저는 아예 경매 집사람은 반찬하고 그러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중적인 맛을 같이 하니까 좀 달아요. 근데 당면은 좀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고추장 같은 경우를 담아놓는 데다 그냥 버섯 같은 경우라든가 도라지 같은 거 이렇게 제때 나온 것들 그런 걸 사서 그냥 제가 담아요. 담아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간장을 만들 때 간장물을 많이 안 넣으려면 어떤 간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그런 메주로 담아야 이만 큰 덩어리는 여기저기 넣다가 붕 떠가지고 물 조금 넣으면 감각도 없어요. 그게 물이 장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물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나온 이 간장으로 이 2차 절임액을 만들면은 진짜 맛있어요. 절임액을 똑같은 절임액을 만들어야 된다고. 깻잎 같은 걸 만든다고. 그리고 조금 고추장이 들어감으로써 또 좋아지는 소스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추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은 식초를 입은 것 같이 식초를 담으신 분이 계시는데 식초고 또 결합시켜도 우리가 그 치킨에 나오는 초장 같은 경우가 빈초산을 주로 쓸 때가 많거든요. 그 빈초산을 지금 또 오히려 과학자들은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요즘이 정제가 잘 됐다고. 그런데 내장을 삭혀버립니다. 그 성분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비해서 그 빈초산을 먹어서 가만히 산성을 물 찍어 먹어도 아주 톡톡 쏠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좋아요. 그렇게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만 유별나게 강한 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빈초산을 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반찬을 뭘 쓰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 산도를 높이고 국물을 좀 위해서 구연산을 섞었습니다. 구연산 느끼해요. 신맛이 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빈초산을 쓰면은 좀 화려한 맛이 나고 그런 맛이 좀 뒤에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그걸 로그를 해요. 그래서 간장업계에서 사물의 간장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소비자공원에서 팔고 있는 것이 간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래 사시고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먹는 것을 첫째로 고쳐야 돼요. 우리가 나쁜 것을 안 먹도록 해야지 좋은 약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저도 최근들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만들어 쓰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이런 걸로 해야지 들어가는 성분들을 다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추장 같은 경우도 시중 고추장이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고춧가루. 그거 색소도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간편한 것을 넣다 요거다 보니까 지금 자녀들이 지금 저희 부모 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해준 분들이 많았었지만 제대로 해준 분들을 보면은 병치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을 쭉 통계를 한번 해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들이 결국은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자주 만들어 보시고 또 한 가지 것은 이제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저 김에 계신 분 계신다고 그랬지만 혼자는 또 그게 심할 때가 있어요. 혼자는. 그러면은 도구도 챙기려고 막 머리 아프고 하다가 자꾸 안 먹고 말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 몇 분씩 모여갖고 와서 해보면 좋아요. 그런 데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기초적인 걸 다 할 수는 않은 분이니까 또 기초 단계에서 너무 다 잘하고 있지 않을때도 이렇게 자주 해봐야지 한 번씩 갖고는 힘들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심화반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험이 쌓여야만이 그분을 알아들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자꾸 심화반에 들어오시거든요. 유료 교육기관은 그게 없어요. 유료 교육기관에서는 일찍 그런 사람들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료 기관에도 흔치가 않고 아주 최고수들만 몇 분이서 가르치거든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중간에서 끼어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골치 아픈데 편히 나는 못 배워도 좋으니까 끼어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와서도 안타까워요. 이해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전부 교수진들이에요. 어찌됐든 교수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분이 음식관이라면서 전부. 그런 분들이 이제 짜갖고 있는데 그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1년의 계절에 따라서 하나씩은 계속 가르쳐요. 1년만. 네. 그래서 그 계절에는 이렇게 계절마다 바꿔가면서 그것도 1년에 가르치면서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고난하고 심도 있게 나가려면 상당히 맞아요. 내공을 쌓아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만들기도 신나지 않고 저도 보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전번에 교육받을 때 딱 한 번만 해보고 나서 한 번도 집에서 해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에 빠져버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그룹은 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갖고 오거든요. 만들어갖고 와서 딱 A라는 센터, B라는 센터, D라는 센터가 있으면 학년도에서 그게 막 사람들이 인기도 좋고 괜찮다고 선을